네, 현재 시간 2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또 저희가 점검을 해봐야 되죠. 어떤 종목이, 어떤 이슈가 가장 핫하게 올라가고 있는지 긴급진단 YG경제연구소 차윤수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하고 세 가지 상황실을 통해서 오늘 시장을 아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부터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중국 시장 진입한 펄어비스 이야기입니다. 검은 사막 모바일이 중국 시장에 출격이 됐어요. 공개 테스트가 시작이 된 건데 현재 반응은 어떤가요? 모르겠습니다. 아니, 뉴스에서 봤을 때는 좀 좋던데. 아니요, 뭐 그 뉴스에서 본 것도 그분이 뭐 저도 봤는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테스트가 됐고 테스트가 됐다라는 것이 다양한 반응들이 나와야 되는데 불과 오늘 8시부터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몇 시간 안 됐는데 벌써부터 반응이 있다 없다. 그래서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펄어비스라는 게 갖고 있는 위상이라든지 우리가 중국 그러니까 사드 이후에 우리가 첫 진출한 거기 때문에 초미에 관심 있는 건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하루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이런 건 있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펄어비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근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그런 분들도 있다면서요. 휴가를 내서 게임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주 열성 팬들은 휴가를 내서라도 8시에 스타트를 해야 되겠다라는 분도 있죠. 그런 분들이 지금 몰려들어 있는 것이지 정상적인 사람들이 우리 해볼까라고 몰려들었다는 수요는 아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초기 효과입니다. 이거는 걷어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찌됐든 중국에 일단 전격 진출했습니다. 뭐 오늘 당장만 우리가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지켜봐야 되죠. 중국이라는 시장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게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에 있어서의 큰 먹거리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상황을 지켜보셔야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사드 문제 여러분들 이거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셔서 하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사드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번에 호시적으로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또 그래서 사드 이후에 여전히 점유율이 안 오르고 있다. 그다음에 이번에 사드 이후에 첫 출시죠. 근데 지금 새로운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하겠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찌 됐든 만약에 추가 배치가 된다라면 중국 관련된 사업들은 또 다른 쪽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의 트리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찌 됐든 반응 이제부터 차분히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그 분위기 아직은 오늘 이제 공개 테스트가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죠. 정연한사를 딱 보면 첫인상이 정연한사가 딱 이쁘다라는데 다들 이구동성으로 찬성하잖아요. 근데 정연한사와 한 뭐 몇 번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쁜 거랑 좀 다르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처럼 조금 성격 요상하네. 뭐 그런 것처럼 첫인상은 지금 다들 첫인상 갖고 얘기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좀 어폐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고 봐야 안다. 그렇죠. 첫 모습만 보고 첫 스코어만 보고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펄어비스 오늘장에는 이 소식에 힘입어서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이 유독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왜 많이 팔까를 좀 추측해 봤을 때 그냥 단순히 펄어비스가 매력적이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또 금리 인상 시기에는 뭐 게임 성장주들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일까? 그런데 게임주들은 사실 실적으로도 돈을 버는데 얘네를 성장주로 넣어야 되나?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저도 얼핏 보니까 3월 뭐 한 초순서부터 어바웃으로 지금 지금 4월 말까지 한 지분이 1.5%나 줄었네요. 그러니까 높았을 때 거의 13.5% 정도였는데 지금 12% 정도니까 어바웃으로 봤을 때 한 1.5% 지분이 좀 줄었다. 이게 대략 보면 한 10% 정도 지분이 줄었다라고 어바웃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금리 인상과 성장주의 관계를 보면 금리 인상이 부담이 되는 성장주가 있고요. 이것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성장주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채권 금리를 놓고 본다라면 금리가 만약에 한 1% 정도인데 주식시장에서 요구 수익률이 3, 4% 정도 된다라면 금리보다는 3, 4% 요구 수익률에 따라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겠죠. 근데 만약 주식시장이 3, 4% 정도 거기 은행에서 3, 4% 이자를 준다라면 주식시장은 7, 8% 그 수익률을 줘야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들이 과연 이러한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 라고 봤더니 벌써 몇몇 성장주들이 뻥뻥뻥 터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게임주들도 우리가 처음에 작년만 하더라도 많은 기대감을 가졌죠. 메타버스, NFT 이런 걸 가졌습니다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거는 아직까지는 실체가 없다. 미래로 나갈 방향 맞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서 게임주들을 보니까 결국 게임주들이 흥행을 해야 되는데 게임주에 대해서는 냉정하죠. 여러분들 뭐 김민수 대표 제가 항상 그 게임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야 되는데 게임전에 대해서는 항상 저한테도 사석에서는 좋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고
지나고 나면 이거 게임 해보니까 별로예요. 뭐 이런 어떤 반응들을 전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게임주들은 어떤 뭐 유저들의 재미, 어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신작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큰 기대를 갖기에는 아직까지는 지켜보자. 신중론 감안드리고요. 더군다나 여기서 지금 수급까지 불균형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외국인들이라고 기대 안 했겠습니까? 근데 외국인들과 특히 기관까지도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정말 검은사막 모바일이 터지게 되면 그제서야 들어오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수급도 하나의 요소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항상 게임주 이야기할 때마다 정말 게임을 좋아하는 김민수 대표님이 소환되는데요. 네. 오늘도 소환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첫 스코어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얼마만큼 꾸준히 그 게임을 하면서 돈을 쓰면서 그 회사의 실적을 가져다 주느냐가 중요하다. 여기까지 들어봤을 땐 아직 펄어비스에 대해서 강한 매수 의견은 안 주실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줄 평 그리고 전략 들어볼게요. 예, 한 줄 평은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기대감으로 배팅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우리가 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바닥에서 잡아야지. 뭐 이런 관념들이 강한데 네. 조금 보고 한 2, 3일 지나면 여러분들이 듣고 싶지 않으셔도 다양한 포털 사이트 뜰 겁니다. 그때 가서 투자를 하셔도 조금 덜 먹으면 되죠. 확실하게 좀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펄어비스에 대해서는 냉정한 시각으로 보자 기대감만으로는 베팅하기에는 최근 시장이 많이 불안하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넘어가 보시죠. 돌연 반등하는 셀트리온? 셀트리온에 대해서 지금 삼형제의 돌연 반등이 오늘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바이오에스 지원 소식이 또 나왔잖아요. 정부 정책의 수에 대한 기대 때문인가요? 아니면 좀 많이 밀렸으니까 오늘 반복 매수가 들어오는 일단은 걸까요? 지금 셀트리온이 기술적으로 강한 불기둥을 쏟고 있는 거 지금 윗골을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강합니다. 이거 내일 모레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기술적 상황인데 이거를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면 이제 복잡하죠. 일단 차트가 좋으니까 과연 이게 무슨 내용인가를 살펴보는 게 이제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 일단 살펴보죠. 정부 지원이 있다라는 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5월달 취임하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양한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제 뭐 도심 들어온 뭐 얘기도 나왔고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게 정부 지원만 갖고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정현 아나운서한테 호텔 헬스클럽을 1년짜리 끊어줘도 네. 정현 아나운서 살이 빠질까요? 안 빠지죠. 본인이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약바이오라는 게 돈을 쏟아부어서 하는 거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다 들어왔죠. 이게 그거와는 다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이번에 SK바이오사이언스와 같이 신약 정부 지원의 약을 할 때는 규제를 좀 완화해 준다라든지 아니면 절차를 좀 간소해 준다라든지 이런 건 되지만 근본적으로 아무리 헬스클럽 끊어줘봤자 내가 가서 직접 뛰지 않는 이상 그리고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이게 나타나는 게 어려운 게 제약바이오다라는 거죠. 따라서 돈으로 되고 지원으로 되는 건 아니다라고 볼 때는 저는 지금까지는 그런 이유로 만약에 이게 움직였다라면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봐야 된다. 일단 뭐 15만 원에 대한 바닥권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셀트리온 투자자들의 인식들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15만 원 부근 찍었으니까 19만 원, 20만 원까지는 자율 반등 구간에 들어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저한테 최고의 코치진을 붙여준다고 하셔도 네. 제가 직접 움직이지 않는다면 살이 안 빠지는 것처럼 네. 우리 뭐 그러니까 정현 선수는 앞에서 뛰고 뒤에 가서 또 뭐 이것저것 먹고 그러니까 당연히 살이 안 빠지죠. 제가 이것저것까지 먹었나요? 아닌가? 맞는 것 솔직해지세요. 네, 이것저것 먹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최근 들어 전기차 같은 그런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얼마만큼 보조금을 주고 지원해 주냐에 따라서 실적이 달라지지만 제약바이오 업계에는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임상을 성공하고 신약을 만들어내는 건 그들의 몫이기 때문에 이 정부 수혜만 우리가 100% 의존해서는 그렇죠. 안 된다. 예. 그럼 지금 셀트리온이 강하게 더 올라설 수 있는 모멘텀을 찾아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셀트리온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뭔가 좀 좋은 말씀을 드리려고 정말 오래 뒤졌어요. 오래 뒤졌는데 이렇게 숙여가지고 막 핸드폰, 노트북 막 뒤지고 딱 눈을 떠보니까 앞이 뿌엽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 지금 신약도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중요한 약들 만들어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유방암 치료제라든지 관절염 치료제라든지 다양한 그 시뮬러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거 말고 지금 이제 다 반영된 거잖아요. 이거 말고 뭔가 또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실적 뭔가 정말 우리가 주주들이 원하는 것처럼 뭔가 있어야 되는데 실적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뭔가 뚫고 갈 만한 그런 거 다 알 때는 우리는 그렇잖아요. 제가 공부 여러분들 10등 하는 애가 11등 하면
뭐 그렇잖아요. 반에서 꼴찌 한 애가 뭐 한 50등 한 애가 한 30등 돼봐요. 그건 칭찬해 주잖아요. 근데 셀티는 공부 잘하는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등수가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기대감이 높은 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주가가 그렇고요. 현재로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 오히려 냉정한 평가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뭐 분식회계 논란이라던가 네. 블록딜이나 악재는 이미 터져버렸습니다. 그렇죠? 주가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공부를 잘한 아이가 1등하기 위해서는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모멘텀은 아직 못 찾았다. 그럼 셀트리온은 정말 개인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의 무덤이라는 말이 들릴 정도인데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신규 접근 말고요.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대응 전략 한 줄 평 같이 들어볼게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유일하게 이건 것 같습니다. 냉정한 시각을 갖자. 냉정한 시각을 갖자. 우리가 이제 거기에 덧붙이고 가로 열고 주식과 결혼하지 말자. 가로 닫고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과 결혼하지 말자. 네. 어떻게 보면 너무 사랑에 빠지고서는 그의 단점까지 장점으로 순화하려는 그런 사랑에 빠지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정말 이 종목을 냉정하게 보자. 아직 모멘텀이 없는 건 맞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시죠. 역시 전통 강자입니다. 신한지주인데요. 4대 금융지주가 이번에 1분기 실적 대박을 기록했어요. 이제 깜짝 실적의 목표 주가도 이제 상향되기도 네. 했는데 배경을 알아봐야겠네요. 전반적으로 1분기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이번 주 주요 기업들이 이제 굵직굵직하게 나오고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뒤로 밀리는 거일수록 실적들이 좀 자신감이 없는 기업들이니까 지금 이제 실적들 나오는데 잘 나왔어요. 근데 딱 보니까 이자 수입이 많이 늘었네요. 조금 요거는 좀 물론 뭐 은행이 이자 수입 말고 뭐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 맞긴 합니다만 괜히 우리가 이제 은행을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좀 씁쓸하죠. 그리고 수수료 수입이 좀 많았다라는 것들인데 어찌 됐든 지금 현재 더군다나 그 이 신한지주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실적에 대한 좋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신한지주가 오버행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신한지주가 좀 어려웠을 때 일부 투자자로부터 상환 우선주를 이제 발행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우선주로 전환이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오버행 이슈 결국 물량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신한지주가 지금 막대한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자사주로 사서 소각하겠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지금 쉽게 허락을 안 하고 있네요. 어쨌든 그 부분도 여러분 신한지주 갖고 계신 분들은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그러한 이유까지 나오면서 신한지주가 오늘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주사들의 실적은요.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계열사 자회사들의 네. 실적을 다 이제 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지주사 특히나 금융지주사들의 이번 실적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증권 쪽에서는 증권사들의 경우에는 실적이 많이 줄었어요. 네. 근데 반대로 은행권에서는 실적이 늘고 있다. 그러면 차라리 지주사를 노리기보다는 그냥 은행으로 가는 게 맞는 거 오히려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투자은행, 미국은 이제 우리와 어떻게 보면 금융 지주사 같은 거죠. 네. 그런 상태에서 미국의 지금 투자은행들이 실적이 안 나오고 지방에 있는 상업은행이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그 예대 마진에 하는 은행들 이런 쪽들이 오히려 주가가 움직이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은행권들에 대해서는 금리 상승기에 대한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증권 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1분기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죠. 작년에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세 자리 보너스를 줬다라고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배 아팠었는데 그분들이 올해 과연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지는 솔직히 좀 냉정하게 봐드려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하지만 이제 지주회사들이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양합니다. 이거 말고 보험회사도 갖고 있고요. 맞아요. 다 다양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예대 마진만 놓고 본다라면 뭐 지방은행 같은 경우 하지만 한 가지 보면 지방은행들이 또 갖고 있는 지금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1분기 실적 기대 안 했는데 1분기 실적 그러니까 1분기 실적 말고 작년 실적이 생각보다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잡으라고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에 실적 가이드에서 떨어지면서 배당도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대손 충당금이라는 것들이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 떼일 가능성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잡으라라고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만약에 올해 소상공인분들이 부도가 안 나 지금같이 상황이 되면 나중에 환입이 되면서 이익은 더욱더 늘어날 것이고 만약에 부도가 나면 이익이 줄어든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작년 코로나라는 그 변수 때문에 네.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럼 신한지주에 대해서 이번 1분기 실적 잘 나왔고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올해 실적 정상화가 더 기대된다라는 평까지 나오고 있는데 같이 투자해봐도 괜찮을지 제가
금융주 내에 혹시 탑픽 종목도 있나요?라고 여쭤봤는데 그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예, 그렇습니다. 일단 증권주들을 말씀드렸고요. 뭐 금융지주회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상환 우선주에 대한 것들 정부 당국이 지금 이제 꺼리고 있어요. 니네들이 이자 수익으로 벌어가지고 자사주로 그거 하면 되겠느냐. 지금 소상공인들 어려운데 요것들을 좀 봐야 되는 게 신한지주의 어떤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 금리 상승기에 보험주를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MG 생명보험 같은 경우 지금 현재 MG 손해보험. MG 손해보험이 이제 유동성 위기에 들어갔어요. 그만큼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면 보험사들이 막대하게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자산 건전성을 평가하는 게 은행도 있고 보험회사도 있는데 150% 기준인데 지금 89%까지 떨어졌다고 하네요. 그런 것들을 보면 보험회사도 지금 현재 심각하게 좀 터질 수 있는 보험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것들 단순하게 금리 상승기에는 보험주 아니면 은행주 이런 거 보시는 것은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10년 전 이후부터는 공부 하나도 안 하신 겁니다. 네. 너무 1차원적으로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여러 변수들을 다 봤을 때 신한지주는 다양한 위험에도 직면할 수 있기에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겠다. 금융주 내에서의 탑픽은 없다고 노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 상황실 빠르게 사행조 쌤님과 다뤄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